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폭락을 했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은 약 5조입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약품이 하락한 이유. 둘째, 한미약품 기술 수출 반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약품 하락 이유입니다. 7월 3일 저녁 8시 46분 기사입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 수출한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물질 HM12525A의 권리가 반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 5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이 1억 5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천억인데요. 시총이 1천억인 종목도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한미약품 시총은 아까 봤듯이 전일 기준으로 약 5조입니다.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 후 되돌려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게 올리타 기술 수출로 7억 3천만 달러, 하나 약 8,500억. 두 번째, 글로벌 제약사 릴리에게 면역질환 치료제 기술 수출로 6억 9천만 달러, 하나 약 8천억 원. 세 번째,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게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수출로 9억 1,500만 달러, 하나 약 1조 800억 원입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여러 기술 수출 중 권리 반환 사례 첫 번째입니다. 한미약품 기술 수출 또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까지 당일이죠. 한미약품은 최소한 기술 수출을 4번 이상 했겠네요. 이 기사는 2015년 7월 29일 기사입니다.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을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 수출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니 아직 약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2015년 7월이면 제약 바이오주, 그 중에서 셀트리온을 위시한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입니다. 이 당시 한미약품 가격은 약 50만원대네요. 제약 바이오 중 초창기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살펴보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갭상승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닝 쇼크도 같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분봉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터가 없네요.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약 1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사입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권리 반환한 신약에서 부작용까지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임상시험 수행 중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권리 반환 공시를 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정정우를 보면은 베링거인겔하임은 권리를 반납하고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차트인데요. 갭상승 이후 패대기 친 차트입니다. 분봉을 살펴보면은 역시 요청한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네요. 기간을 늘려서 함께 보면은 이날이 기술을 수출한 날이고 이날이 권리를 반환한 날입니다. 근데 두 차트 모두 똑같은 거는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번은 세 번째 권리 반환이니까 첫 번째 권리 반환일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 달치 주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기사가 나온 첫날은 이날이죠. 이날 하라고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해서 30만원까지 도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내용은 장 종료 후 저녁 8시 12분에 나왔습니다.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한 기사입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로 1명,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으로 1명 사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기술 수출 반납 사례입니다. 2015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기술 수출은 베링거인겔하임보다 몇 달 먼저 성공을 했네요.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기술 수출하고 기술 반납한 사례 베링거인겔하임을 방금까지 본 거고 지금 보는 거는 두 번째 기술 수출하고 반납한 사례 릴리에 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릴리는 이 계약으로 임상개발과 허가, 상업화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날의 이제 차트입니다. 이전부터 이미 소문이 나 있었는지 급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여서 15 종가가 상한가가 15%에서 마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3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전체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시작할 때가 10만원대였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아까 50만원 도달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기사입니다. 릴리도 권리 반환을 하게 됩니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권리 반환 당하게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신약이 완성돼서 출시되기 전에 기술 수입을 한 뒤 임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처럼 계약금만 지불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그럼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1월 23일 날 기사가 나왔고, 지금은 1월 22일 날 차트입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면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 수출한 것에 대한 반납에 대한 기사임에도 차트상 주가가 반응하는 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악재임에도 주가는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수출에 성공했던 아까의 차트도 하락 차트가 나왔죠. 이때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술 수출은 호재고 어닝 쇼크는 악재가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 호재 뉴스만 보고 차트를 보면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를 내본다면은 한미약품은 3번의 기술 수출 반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환에서 급락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오늘인데 마찬가지로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다 공통적으로 하락폭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락을 했다는 것은 자명하고요. 그럼 공식을 만들어 기술 반납은 하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아닌 다른 제약 바이오에서 이런 공시나 뉴스가 나온다면 매도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선 두 번의 권리 반환을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권리 반환이 있었습니다. 최근 HLB, 메지온,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 등 제약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실의 고통은 저도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고, 나 혼자만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